대표님과 제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엔비디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뭐 사실 AI 대장주 하면은 엔비디아고 월가에서도 엔비디아 목표가를 항상 높여왔던 분위기였는데 지금 4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월요일장 들어서는 이젠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오히려 훈풍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좋은 소식도 있는 반면 엔비디아 주가는 왜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엔비디아 쪽은 결국에 노이즈 발생이 최근에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우려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실적을 잘 만들어냈고 지금 2년 정도를 계속해서 숨가쁘게 달려온 기업인데 그만큼 눈높이가 굉장히 이 기업에 있어서는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세 자릿수였다가 성장률이 두 자릿수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우려감을 포했고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폭을 늘려나갈 수 있느냐에 따른 그런 부담감들이 좀 시장에서는 많이 작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의 눈높이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블랙의 가속기에 대한 판매 실적 데이터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하면서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고 또 중국에 대해서 조사, 중국에 대한 부분들 지금 반독점에 대한 조사라든지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면서 물론 사양이 낮은 쪽이긴 하지만 엔비디아는 중국 쪽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우려감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이 가장 깊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브로드컴. 네, 지금 경쟁사라고 말하기엔 살짝은 어렵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대항마가 나타났다. 지금 엔비디아를 추격하고 있는, 맹추격하고 있는 브로드컴이 앞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분석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은 좀 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특히 다른 것보다도 브로드컴의 이런 뭐 귀환이 아니라 탄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있었던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완전히 탈바꿈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위협적인, 독보적인 존재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부진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 중에 좀 최근 들어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뭐 AI 관련돼서는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독주 체제에서 브로드컴이 지금 새롭게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브로드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브로드컴 보니까 주가가 뭐 오늘장에서만 3%대 조금 하락이 있긴 했는데 너무 강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또 최근에 이슈를 지금 살펴보니까 대형 클라우드 기업 세 곳과 AI 칩을 개발을 한다. 근데 그 세 곳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메타, 알파벳, 바이틀댄스까지 어마어마한 기업들과 AI 칩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으로 시선 자체가 옮겨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 브로드컴이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맞춤형 AI 가속기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이제 설계부터 제조까지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 때 AI 관련된 매출이 220%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주목을 받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클라우드 기업 세 곳과 함께 자체 반도체 AI 칩을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기업들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결국에 엔비디아 칩이 성능 좋은 건 알지만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업 마다 우리가 필요한 쪽으로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비용 절감 그리고 전력에 대한 소모 절감할 수 있고요. 총 투자 비용 자체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메리트를 느끼는 건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GPU를 넘어서서 이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최고의 격전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옷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옷도 있지만 내 체형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안감이라든지 뭐 옷감 이런 거를 좀 해서 옷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통상 옷 쪽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면 가격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는 이런 주문 제작형 반도체가 오히려 가격을 훨씬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리고 AI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고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많은 곳에서 쓰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더 크기가 커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때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 근데 그 시기를 내년쯤으로 보고 있고 그 중심에 브로드컴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칩 자체가 워낙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지만 그만큼 가격 또한 비싸다. 이 부분이 빅테크들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옷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표님의 말씀대로 맞춤형을 한다면 비싸지지만 주문형 AI 칩은 오히려 싸지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엔비디아보다는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브로드컴을 선택을 하겠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이 시장에서 브로드컴을 올리는 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종목별로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미국 시장은 강세장에 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월가 쪽을 보니까 뉴욕 증시가 거품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역사적인 좀 고점을 올라가서 이게 향후에는 수익률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조금은 상반된 의견이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님은 내년 미국 증시 전망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좀 극명하게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이제 트럼프 쪽에 어떻게 줄을 잘 서고 이런 기업들에 따라서 빅테크들의 행보는 좀 많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항상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반독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이슈들이 크게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익성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시장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좀 기업별로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폰 판매 호조에 따라서 슬금슬금 야금야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큰 그림 자체에서 저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지금 월요일 날 나왔던 뉴스였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미국 시장으로 뭉칫돈이 들어갔다라는데 9주 동안에 미국으로 흘러간 자금 자체가 1,860억 달러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규모의 자금들이 미국 시장 쪽으로 또 흘러 들어갔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내년까지 승인받은 자사주 매입이 1조 달러 상당의 자사주 매입이 이미 승인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말 상승세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 물론 FOMC라는 큰 일정이 나와 있고 BOJ에서 이번에 또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야기 다시 나오고 있지만 물론 그 가능성은 지금 90대 10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화해내야 되는 일정들이 남아있고 이 일정만 무난하게 소화해낸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 취임식 전까지는 저는 이런 분위기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시장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움직임을 다시 한번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결국엔 인플레 우려거든요.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상승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추이를 지켜보고 시장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의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없다, 뭐 불식이 된다라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가 조정은 중간중간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 자체는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종목들별로 움직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기업에 좀 친화적인 규제를 좀 철회를 하지 않을까, 친화적인 규제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추세 그대로 좀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또 AI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붐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또 시장의 가장 지배적인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IB 쪽을 보니까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AI 기술 개발을 지속해서 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지금 보니까
보니까 실질적 수익에 있어서는 과연 진짜 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약간 물음표가 던져지는 기업들 또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엇갈리는 흐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AI 관련 기업들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미국 시장도 그랬지만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의 움직임보다는 결국 시장은 AI라는 이 막대한 거대한 모멘텀을 타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에 이 AI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수익화를 만들어내는 기업 쪽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하는 시기가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엠러빈,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이 최근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양상은 당분간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AI라는 이 거대 모멘텀을 가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단순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시대는 좀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브로드컴이 정말 강세가 나왔던 요인들 어제는 살짝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강세가 나왔던 이유들도 결국엔 AI 관련돼서 매출을 220% 만들어냈고 추가적으로 실적 기반에서 기대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앞으로 우리가 뭐 팔란티어라든지 엠러빈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의 수익 만들어내는 기업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는 우리가 디램,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의 이런 경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결국에 하드웨어 쪽은 지금 뭐 AI 관련돼서 엔비디아도 주가가 주춤하지만 지금 범용 쪽 반도체도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쪽은 지속해서 지금 계속 좀 하향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AI뿐만 아니라 레거시 쪽도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의 당장 수익성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의 여부. 물론 가격적인 공급 가행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에 시장이 초점이 맞춰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오는가, 수익성 잘 나오는가. 그래서 지금은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는 역시 소프트웨어 쪽, 이쪽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수익을 잘 만들어내는 기업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풍향계, 마이크론의 실적이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6시 반쯤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정말 내일 봐야 될 지표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과연 어떻게 찍히는지 또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 마지막으로 테슬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실상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까지 고공행진을 할 줄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상 못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보더라도 이 IB 쪽에서 목표 주가 515달러라는 게 가장 높았는데 이번에 미주호 쪽에서도 목표 주가 515달러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돈독한 관계가 주가를 더 띄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투자자들은 지금 테슬라 굉장히 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 테슬라에 있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테슬라 정말 담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드실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차 쪽 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거에 대한 지지를 했는데 사실상 이 속뜻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테슬라 빼고 다른 완성차 기업들은 사실 이 세액 공제가 빠지다 보면은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테슬라만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테슬라가 남을 수 있는 또 요인들은 세액 공제 폐지를 지지했지만 우리는 FSD라는 이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자율주행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굉장히 자율주행 쪽은 규제가 심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번에 풀어줬고요. 사실 미국에서 뭐 아직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풀어준다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미국 쪽에서의 이런 풀어지는 흐름이 결국에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 3월에 자율주행을 승인하겠다라고 했는데 각 나라마다 규제들이 다 다르거든요, 요건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완화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점쳐지고 있고 그러면 시장이 성장하게 될 텐데 전기차 시장에 둔화 현상이 나왔을 때 자율주행 기술력을 앞세워서 테슬라가 치고 나가는 모습 그리고 이 FSD가 결국에는 테슬라가 스페이스 X를 이렇게 키우는 것도 우주 항공 쪽이랑 다 연결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통신 쪽의 문제를 인해서 이 자율주행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잘 구축을 해서 만들어 놨다라는 부분과 지금 옵티머스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테슬라 공장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생산 능력 24시간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그 자회사들의 선순환 구조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가 쪽에서의 2배 이상의 목표 주가를 올려 잡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 이런 테슬라의 독주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신규 매수 접근에 있어서는 저는 살짝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눌림이 분명히 나오는 구간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테슬라는 하루 이틀의 주가 흐름에 끝나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시작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커져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들 더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보시지는 마시고요. 비중 조절하셔서 분할 매수 그리고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